네, 안녕하십니까. 중원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이하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원도서관 북톡톡 3탄 건국대학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이진홍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교수님으로 익숙할 수 있는 이진홍 작가님을 중원도서관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진홍 작가님께서는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며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주식회사 한국반려동물진흥원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오늘의 행사 도서인 견생법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과 반려동물 법률 상담 사례집, 반려동물학개론과 같은 저작물을 남기셨습니다. 이어서 게스트로는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의 연보라 본부장님과 동물과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자 수의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안소영 변호사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성태 충북도의원님 그리고 권혁준 문화관광부과 부의원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톡톡 3탄은 반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동이 아빠의 일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부탁드리며 행사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톡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이진웅 교수입니다. 저희 이제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주에서 이제 반려동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활발하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뭐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책 3권을 썼는데 그 책 3권을 쓰게 된 뭐 어떤 계기라든지 그 다음에 반려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뭐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너무 웅장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뭐 계속 수업도 하고 있고 지금도 수업, 내일도 수업이 있고 뭐 반려동물 수업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특히 많이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앞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희 첫 번째 아이가 지금 현재 6살이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크루고요. 왼쪽에는 이제 3살이 된 진도 믹스 동키입니다. 그래서 크루와 동키 이렇게 해서 크동이 아빠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는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으시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건데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은 와 하고 막 박수도 치고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 나도 만들 수 있어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저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하면은 포스터에서도 보시고 지금 증명사진에도 보지만 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저입니다. 네. 네, 오해는 그러니까 관장님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 왔는데 인사드렸는데도 뭐 저 아닌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 논란이 많습니다. 사진을 가짜로 쓰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법학한 사람이 왜 반려동물 하냐? 근데 사실은 제가 학부는 법학을 했고 석사는 부동산 했고 박사는 다시 법학을 했어요. 근데 행정법을 하면서 근데 그 법학한 사람이 그러면 왜 또 반려동물 하게 됐냐?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좀 한번 애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법률 상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행동 교육 이런 것들만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애가 다른 강아지를 물 수도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나 카페 갔는데 뭐 애가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 갔는데 뭐 진료소를 주질 않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때도 꿈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자.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안소영 변호사님이자 수의사님께서도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고 계시고 저희 센터에 또 MOU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원 창업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반려동물진흥원을 만들어서 좀 다른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해보려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충주시에는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에 그러니까 유기동물센터죠.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충주시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아직 좀 약해요. 서울이랑 경기에 비해서는. 그런데 오늘 참석해 주신 도의원님이나 국가위원장님께서 많이 충주에 그런 것들을 해주시려고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크동의 견생법률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저희가 유튜브를 책을 다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 20개 정도를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이런 저서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충북도청하고 충주시청에도 저희가 패티켓 영상을 다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책이 제가 이제 처음 작성한 건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견생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이제 태어나면 동물등록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부터 자 이제 죽음에 이르면은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그 순서대로 해서 그 책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책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것만 기본으로 보셔도 다 아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법을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반려동물 법률 상담 사례집입니다. 저희 그 86건 정도, 지금 한 200건 정도가 쌓여 있는데 86건의 반려동물 상담 사례를 여기에 이제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 물림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카페라든가 놀이터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묶어놨으니까 아마 이런 책도 지금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책은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반려동물 그 학과 교수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공 서적으로 각 대학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조만간에 곧 뭐 전공이나 학과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고요. 네, 저희 와이프고 저희 강아지인데, 네, 저희 와이프는 이제 자꾸 애들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아니 얘네 사료값 벌려면 이런 거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아직 오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그 상담 그 했었던 것들이라든가 뭐 영상들을 올려놓은 건데 지금도 이런 것들도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소개가 원래 짧게 하기로 했었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키우시고 거의 다 키우시네. 뭐 종을 뭘로 키우시죠? 저 시골에 있던 시골 자부죠. 시골에 있는 시골로 잡는. 네, 위트가 있으시네. 네. 그 반려동물 뭐 키우시죠? 푸들이요. 푸들. 반려동물 뭐 키우시죠? 미니핀. 미니핀. 네, 저희 사례 첫 번째 사례가 또 미니핀 사례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키우시는 이제 종도 이제 뭐 소형견, 뭐 중형견, 대형견도 있고, 뭐 종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도 이제 많이 들기도 했을 텐데 몇 살이죠 지금? 4살. 4살. 몇 살? 2살. 2살. 몇 살? 12살. 12살. 좀 노령견이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아이폰을 싫어하는데 저는 유튜브에 그걸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는 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데뷔를 하는데 저 이제 연구실에 앉아있다 그 보고 쭉 울다가 집에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좀 데뷔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저도. 근데 이제 안 보고 싶지만은 계속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뭐 요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사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제가 어디 제목을 뭐 레인보우 브릿지로 할지 무지개 다리로 할지 해서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이제 쓰려고 이제 음악이나 가사 뭐 이런 것처럼 또 옛날에 뭐 에릭 클립턴이 자기 아들 보내갖고 쓴 노래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애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게 제목이 크동이 아빠가 된 이제 계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전생법률이라는 책을 네가 왜 쓰게 됐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2017년 6월 28일에 저의 어떤 반려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이제 운명의 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저희 뭐 저는 이제 알아보시겠죠 이제 제 사실. 네. 근데 저희 와이프 사진이고 저희 아기 사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와이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갖고 가니까 야 어디 너 뭐 어디 결혼 못 해가지고 사기 치려고 뭐 어디 연예인 사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집에 있습니다 잘. 네.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2살 된 그때는 이제 4개월 정도 된 이제 크루를 키웠는데 이게 이제 데려오게 된 계기가 혹시 여기서 그냥 그 유기동물 센터나 이렇게 해서 입양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입양하셨구나.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단 샵에서 사오시기도 하신 거죠, 다들. 샵에서 사신 분 혹시 손 한번 있으시고 아니면은 또 아는 지인들한테 데려오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 이제 크루를 샵에서 샀대요. 그런데 애기 데리고 오자마자 막 설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뭐 일정 부분 병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얘 뭐 오래 못 산다 이래가지고 돈 몇백만 원을 드렸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센터에 가져갔더니 근데 너무나 쉽게 물건처럼 바꿔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싫다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원래 근데 수의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동물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사니까 포기해라 그래서 근데도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6살이 될 때까지 지금 잘 케어해서 컸는데 그 안에 파양을 한 3번 당했어요. 샵에 있다가 갔다가 아프니까 또 반납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어쨌든 저도 결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막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을 좋아했고 뭐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낑낑대서 목욕탕에서 3일 밤을 새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어쨌든 다들 아시잖아요.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온갖 있었던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분을 꼬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온갖 걸 다 했죠. 근데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나는 이 크루랑 평생을 살 거다.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 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애기도 낳아야 되고 뭐 반려동물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결혼하면 뭐 또 딴 데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평생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날에. 그런데 이제 가족이 탄생을 하니까 이 가족의 크루예요. 크루가 보시면은 4개월, 8개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이에요. 그러니까 크루는 어릴 때 병원에 거의 있었기 때문에 아기 사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또 사진 찍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거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안타깝고 사실은 이제 조금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거죠.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크루가 이제 이렇게 6살이 됐고 레고라도 진짜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일반 리트리버보다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는데 무슨 도치도 저만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아니신가?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어떤 이제 X의 등장이 됩니다. 이 딩키가 8마리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어느 다른 비닐하우스나 개시장으로 팔려간답니다. 근데 가면 100% 개소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 2달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왔더니 그때 사실 크루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얘를 다시 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키우게 됐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42개월, 2개월 반, 3개월, 4개월, 1살, 2살, 3살까지 어릴 때 사진이 많아요.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농담으로 얘는 시골 똥개 뭐 스트리트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튼튼해요. 얘는 병도 잘 없어요. 근데 이제 크루는 아픈 애를 파양당했던 샵에서 데리고 와서 그런지 너무 자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정기 검진도 받고 병원도 데려가는데 얘는 그냥 아무거나 줘도 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크루는 사료도 가리고 뭐 너무 가리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4가족이 이제 완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기까지가 이제 힘든 과정이었고 저도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크동이에 이제 양육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하루에 저는 3번의 산책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전 6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아침에 산책을 갑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시 정도 되면 저도 이제 학교에 와야 되니까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 퇴근할 때쯤 5시쯤 되면 다시 또 집에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1시간 정도 산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텀 안에 이제 저도 뭐 놀 때도 있고 뭐 약속도 있고 뭐 어쨌든 처리를 다 하고 밤 11시가 되면 다시 또 야간 산책을 합니다. 근데 요 텀에서 요 텀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산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산책을 가고 있는데 산책 다 혹시 진돗개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진돗개 키우시는 분 없으시고 산책 나는 하루에 한 번은 한다 손들어. 네, 두 분, 세 분, 네 분. 그 뒤에 분은 뭐 키우시죠? 저도 시골을 참 키워. 시골에 있는 시골을 저러죠. 네. 이분이 하시는 바람에 저도 계속 따라할 것 같은데.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희는 마당이 있는 곳을 키우고 있어서 이제 평소에는 목줄을 채우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끔 해주다가 네. 저희가 또 복장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차도 시간이 되시면은 목줄을 풀어서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뭐 독수리나 막 이런 게 또 있는 공간이라 그 돌아다니면서 그 할때 정도도 해주라고 하면서 그러는 산책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저는 하루에 3번을 한 지가 지금 벌써 이제 4년,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아니 이거 눈 뜨면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조금 뭐 하다가 집에 가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눈 감으면 바로 눈 뜨면 다시 또 가잖아요. 이거를 지금 반복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 비옷 때문에 제 비옷을 샀어요. 근데 얘네 비옷은 10만 원대고요. 제 옷은 뭐 몇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얘네 산책 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 전에 지진 났잖아요. 저 그 산책하다 지진 땅에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한데 지구 멸망해도 저는 산책을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일과가 산책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저희 집이. 자, 요 방은 저희 크루 동키 방이거든요. 침대가 따로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옷장이 있습니다. 이 동키가 보고 있는 게 오늘 뭐 입나 입을 게 없다고 여자분들 다 집에 신발 이만큼 쌓여있는데 신을 게 없고 옷 이만큼 있는데 입을 게 없어요. 진짜 제가 신발장 열어봤더니 제 신발 2개 있는데 와이프 신발 전부 다 안에 신을 게 없대요.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지금 이런 상태. 그래서 옷장이 있죠. 근데 사실 요 방이 집 아파트 제 서재 방이랑 한 5cm 차이 나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 보시면 경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방을 지금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일단 변화가 됐고요. 자, 이동 수단의 변화가 됐습니다. 제 차는 벌써 박살이 다 나 있는 상태고 그 처음에는 타고 나면은 맞고 쓸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 그래서 제 차 4인승인데 2인승 됐어요. 뒤에는 못 타요. 아무도 사람이.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만 탈 수 있어요. 옷에 저도 아까 코트나 이런 데 보면요. 아무리 딱 해도 배터리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 차도 바꾸는 거죠. 와이프 차에 이거에서 다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차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 차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정도 깨끗하죠. 이거 초창기 때. 지금 여기 엉망진창이 됐어요. 참 못 타요. 지금. 그런 정도로 삶이 또 바뀌었고. 자,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얘 먹는 거 여기 보세요. 뭐 사료에 영양제에 뭐 오일에 뭐 이렇게 막 해줘요. 저는 연구실에서 가끔 라면도 먹거든요. 얘는 절대 라면 같은 건 안 먹죠. 오히려 처방 사료에 영양제에 얘를 간식도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식 줬다가 어느 날 생식 줬다가 얘 변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줘요. 그럼 제 변 상태는 뭐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도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구인지 잘 아시죠? 네. 저희는 특히 교육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특히 뭐냐면 진돗개나 혹시 시바견 키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네. 지금 뭐 푸들이나 뭐 시골 자부종이나 이런 애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진돗개나 시바견 이런 애들이 이게 자기 자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잘 놀았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크더니 얘가 7개월째부터 얘가 미쳐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얘는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수료증만 5개 넘게 있고 어제도 저는 그 애견협회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 어질리티 대회.
저도 어질리티 대회도 나가거든요. 그 무조건 이제 제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시켜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의 모든 생활이 이제 완전히 다 반려동물화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케어의 변화도 있는 거죠. 발 엄청 깨끗하죠. 저는 잘 안 씻어도 얘는 발도 잘 씻기고 발밤도 발라줘요. 양치질도 시켜줘야 되죠. 뭐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말려줘야 되고, 얘네는 피트니스도 갑니다. дог 피트니스. 이런 지금 여건이고, 자 파티도 합니다. 얘네는 제 생일은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 여기 첫돌 잔치 해줬죠. 그 다음에 얘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해줬죠. 얘네 저희 결혼하고 저희 신혼여행 못 갔어요. 와이프가 난 무조건 안 간다. 저는 해외로 가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 이제 비행기에 태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태우겠다. 국내로 간다.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에 한 번 결혼에 해외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3박 4일 정도 반려동물 펜션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또 많지도 않았고 충주에 뭐 펜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매년 얘 생일 파티 따로, 얘 생일 파티 따로 하죠. 그 다음에 여름 휴가는 조금 일찍 갑니다. 얘네 생일에 맞춰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운동장 딸리 펜션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고 바닷가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자면 저 여기서 앉아서 TV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생활도 얘네는 그 성장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증명사진도 찍고, 여기 뭐 한복도 이것도 주문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요리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야외 나가서 이런 것도 하고. 자 보시면은 뭐 때때 되면은 뭐 계절에 맞춰서 또 사진 찍어줘야 되죠. 여기 이제 뭐 선글라스 사줘서 찍어야지. 얘네 또 이제 가을 되면은 벌레들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방지해준다고 이런 복을 씌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얘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서울로 가서, 자, 이 카메라 144대가 있는 여기에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어줘요. 피규어를 만든 거를 가지고 다시 얘를 3D에 익힌 거예요. 요거는 왜 했냐면, 원래는 저희 학교에 링크 사업이 있을 때 요거를 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핸드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사물 스캐너는 지금 구비가 돼 있어요.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요거는 뽑을 수 있을 정도. 물론 프린트가 좀 좋아야 되는데 프린트가 좀 낙후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좀 차차 해야 되는 데고, 요거는 이제 펜러스 증후군 앓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3D로 넣어가지고, 우리 MBC 보면은 뭐 너를 만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어질리티 장비를 다 샀어요. 이게 몇백만 원씩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책 한번 써도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삶이 바뀌어 있는데, 그 지금 저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다들. 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누구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반려동물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저 정도, 사실은 저도 모자란 게 많아요. 저보다 더한 사람은 진짜 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 입양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재산 정도, 양가 부모 다 있는지, 뭐 그 다음에 뭐 같이 있어줄 시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입양할 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애기들이 나 저거 예쁜데 사줘, 아니면 나 얘 가져올래,
아니면 동네에서 누가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할래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면은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전부터 주장은 해왔지만은 이제는 점점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 공약상도 그렇고 문화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모자라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의 생활 패턴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이제 19년도에 이제 처음 개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뉴스 보도 나간 건데 제가 봤을 때 시간상 요거까지 다 보기에는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도 됐어요. 저희가 왜냐면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청주에 가서 이제 이런 패널로 참여도 하고 뭐 보도 자료에도 계속 내고 이제 뭐 보유세 해야 되냐, 친견소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동물 명예 감시원 어떻게 하냐, 동물 경찰 도입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저는 부동산이나 경찰이나 법이나 이런 쪽 행정법 쪽이기 때문에 그런 논문만 쓰다가 지금은 논문을 완전히 최근 몇 년에는 반려동물 논문만 써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없는 논문을 좀 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쓰는 거죠. 외국 거 조금 차용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논문 쓰기도 사실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도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충주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려동물 미니 박람회 했었는데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이거 있는지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19년부터 계속 해왔고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 이 정도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법정책 포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을 지금 강화가 안 돼 있다. 다들 문제다 말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포럼을 하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정부나 계속 바꾸려고 해요. 자, 입양 전에 의무교육 독일에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완벽하진 않는데 보도되기로는 전달은 자, 한다. 근데 또 완전히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자격증 하거나 아니면 의무교육을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또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협회에서 하던 게 지금 NIPD로 넘어와서 동물경찰을 하고 있다더라. 근데 우리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 대도시 몇 군데서만 안 해요. 왜 안 하냐? 돈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해라 하는데 돈 10원도 안 주고 하라고 하니 인력도 없고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놓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제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버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놓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놓지 마세요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기동물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갑자기 붐이 일어난 지가. 그럼 이제 지금이 딱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예요. 왜냐면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은 늙어가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병원 한번 움직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접종 한 번에 몇만 원, 엑스레이 한 번에 몇만 원. 저희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 받는데도 얼마. 근데 크루가 많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다리 한 번 접질려서 병원 갔는데 1차 병원 안 돼, 2차 병원 원주 남대, 3차 병원 건대병원 서울로 갔더니 잠깐 몇 번 걸어보게 하고 이게 다리 몇 번 하고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이제 점점점 노견이 되면 계속 병원비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결국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기술평가센터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기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사료 같은 것도 이제 기부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려동물 건강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물림사고 예방이라든가 물림사고 예방법, 그 다음에 이제 패티캡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중앙문화재단하고 여기 상호를 했거든요. 혹시 오셨던 분 있나요? 네. 여기도 또 거의 모르시죠. 학교에서도 저희도 이렇게 센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다들 모르시는 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크루 데리고 저희 어질리티 대회 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물론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저는 거의 운전해주러 끌려갔지만 거의 지금 거의 생활이 반려동물이 차라리 되는 게 낫겠다. 이게 그냥 밥 주지, 뭐 운동시켜주지, 챙겨주지. 그럼 차라리 내가 반려동물 하는 게 낫지. 케어하기에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는 다시 또 대회를 나가라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반려동물 생활, 반려동물 뭐 교육, 반려동물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완전히 일로 바뀐 거예요. 반려동물 사업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 자, 그래서 반려동물 진흥원을 저희가 이제 교원 창업으로 총장님 허락받고 만드는 게 있고, 자, 저희 와이프는 당신의 사진관이라고 해서 아예 반려동물 사진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거 다시 또 얼마 전에 여기 오픈을 했어요. 반려동물 부인 셀프 목욕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 위한 약간 달콤한 말로 시작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뭐 반려동물도 잘 모르잖아. 아, 그때는 사실 잘 몰랐고 뭐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이제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세월이 4, 5년이 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반려동물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이게 이분 누구신지 알죠? 저희 부총장님이시잖아요. 학생분들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보신 것 같은데 저희 부총장님이시잖아요. 네. 저희 부총장님하고 이분은 그 대한수의사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MOU를 맺었어요, 저희가. 자, 지금 이거 왜 맺었냐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반려 스마트 동물 보건 융합 전공이라고 전공도 개설을 할 거예요. 이제 시대에 맞춰 가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뭐 동물 보건사 자격증도 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희가 MOU를 많이 맺어서 반려동물로 부전공, 다전공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취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저희보다 더 좋은 대학도 많지만은 그래도 반려동물 쪽에 이제 군대가 동물병원도 있고 축산도 있었고, 자, 그리고 국립대는 수의대가 있고 동물병원이 있지만 사립대는 다 없어요. 원래 딱 한 개만 있는데 그게 번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학생분들은 다전공, 부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교육문화원을 중기에 설립을 하자. 뭐냐면은 법무부 산하에는 그 인권교육, 성교육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로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하고 부산. 그럼 거기에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다 흩어져서 다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만 교육을 하잖아요. 반려동물이 물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얘 책임. 얘는 우는 애가 정상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종합운동장 가면은 그렇게 메아리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야 누구야 맨날 불러. 그렇게 불러서 올 애면은 왔죠. 벌써 왔지. 근데 안 와요. 가 있어.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면 온 동네 똥밭이에요. 제가 여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막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약간 찬단 말이에요.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집에 와서 발이 썩는 줄 알았어. 똥, 오줌 섞었던 그물들 다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똥도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 그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되는데 알잖아요. 근데 뭐 그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힘든 게 아니에요. 저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맞죠? 제가 이렇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되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로 이제 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학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견생법률이라는 거는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쓴 거거든요. 법률 상담 사례는 이 상담 사례집으로 만들었고, 반려동물 전공서로는 반려동물 학계론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려인으로 살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뭐 이 얘기 들으러 온 건 아니고 뭐 이 책 어떻게 썼는지보다는 뭐라도 하나 얻어 가셔야 되니까 제가 요 패티켓하고 뭐 개물림 사고 방지법에 대해서 빠르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티켓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다들 아시겠죠? 펫하고 에티켓의 합성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 시판이잖아요, 여기. 근데 요거 보고 혹시나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네, 혹시 똑똑하시나요? 식으로 잡아주고 쓰셔서 그러신가? 자, 왼손잡이용 시판은 어딨냐? 이게 틀에 맞춰진 거잖아요. 오른손잡이용 시판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함께 신나는 유치원 영화 체험인데 애들 하나도 안 신나는데 교장선생님만 신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요거는 무슨 색이죠? 요거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 백인이에요. 그 요거는 살색, 요거는 살구색, 요거는 흑색. 뭐 제가 흑인이다. 그러면 요거는 살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살색이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반려인이 있고 비반려인들, 뭐 비반려인이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일반인들이신 거죠.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양육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서로가 이런 것들에 너무 고정관념이 갇혀 있지 말고 서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요것도 이제 뭐 간단히 보시면은 뭐 여기에는 아기는 왜 엄마만 봐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왜 엄마, 아빠, 아기가 있어야 한 가족이 완전한 가족이냐. 외가정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사람은 항상 여자고 전화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는 사람은 왜 남자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회의 테이블에 여자 한 분도 없어요. 다 셋 다 남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거 표지판 그냥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전에는 요거였는데 요즘은 요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거꾸로죠, 거꾸로. 자, 요거는 뭐냐면 장애인인데 뒤에서 자꾸 누가 밀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본인이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지판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자, 뭐 어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자, 이 사람 한 명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매일매일 이만큼씩 죽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다른. 자, 펫하고 에티켓 합성어를 패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애완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는 이제는 아직은 사실상 법으로는 동물은 물건이지만 이제는 뭐 생명으로 보겠다 정도까지 갔는데 아직 그게 뭐 법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펫티켓의 반려인들과 이제 비반려인들이 이제 주셔야 되는 게, 자 일단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골개라든가 물론 예외적인 적용은 있긴 하지만은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나갔어요. 잊어먹었어. 못 찾아요. 그럼 내 자식 집에 나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국가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잊어먹은 애 찾으랬더니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 제가 이제 반려동물을 칠게요. 자, 이제 오늘 집에서 놀다가 보통 엄마 문을 열어줘요. 그럼 실컷 나가서 놀다 오는 애예요, 나는. 그래서 막 오늘도 나왔어. 근데 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기 어떤 아저씨가 자 여기 유기동물센터 저 동물 하나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와갖고 나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놀러 나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다시. 근데 잡혀가면 자 안락사 이제 공고를 하겠죠. 공고해가지고 뭐 며칠 안에 못 돌아오면 안락사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놀러 나갔다가 나는 잡혀 들어가서 봉변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캔해서 찍어봤을 때 동물 등록이 돼 있으면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시골에는 나 그냥 원래 아침에 어제도 나왔다가 오늘도 나왔다가 뭐 예전에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하던 애인데 그 신고 정신이 이제 투철하신 분이 신고를 했더니 그게 정상인데 내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안락사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공고 내용이나 얘 찾지도 않아요. 아 그냥 얘 어디 가서 뭐 며칠 놀다 오나 보다 했는데 얘는 벌써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등록에 관련된 거였고, 그 등록 안 하면 이제 뭐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목줄 착용을 이제 2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냥 막 길게 늘어뜨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는 괜찮다. 괜찮아요. 원래 4개는 다 괜찮아요. 그럼 뭐 우리 애들도 다 괜찮죠. 그럼 맨날 싸우면은 니네 집 애만 나쁜 애고 문애도 얘네 집 개만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장 가보면 누구야 맨날 목노아 불러요. 내가 그분 이름도 외웠어. 강아지 이름. 사실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또 혹시나 명예훼손 될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물론 그분은 그냥 우리 강아지는 괜찮나요? 뭐 이렇게. 근데 항상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보통. 너랑 누구야? 빨리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가서 어디다 똥 싸고 어디다가 오줌 싸고 했는지 알 수는 뭐 집어 먹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저희는 대형견이잖아요. 산책을 가면 개가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요만한 애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뭐가 무섭냐면 얘가 얘를 어떻게 할까봐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는 좋다고 오는데 우리 강아지 이만해요. 근데 얘가 확 물면은 뭐 개미가 저희 물어봤자 아 따가워 이러고 말잖아요. 뭐 호랑이 와가지고 물면 거의 으스러지고 날아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저희 가면은 저 멀리서 벌써 이렇게 안아요. 막 오우 가져가서 도망가요. 우리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망가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 쟤한테 잽도 안 되잖아. 이길 수 있어? 왜 자꾸 애들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무튼 진짜 한번 붙어보든가.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진짜 기분 나쁜 때가 뭐냐면은, 얘 싸나워요? 얘 뭐 이래요?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는데, 니네 집 아들, 니네 집 딸 성질 더러워? 나 들어가도 돼?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아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스러운 애들인데, 응? 온갖 걸 다 해줘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얘 싸나워요? 그 솔직히 얘기하고 싶죠. 아줌마보다 안 싸나울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스크 얘기도 해요. 얘 입마개 안 해요? 그러면 아줌마는 입마개 하세요. 물면 어떻게 해요? 저 물 수도 있잖아요. 아줌마 저 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뭐 저보다 다 많이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면
일단은 그 주위에서 입이 좀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호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바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 텀 두고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돌다가 그 들어가서도 바로 그냥 놀아 이게 아니라 각자 묶어야 돼요. 각자 묶고 서로 조금 이렇게 본 다음에 얘네가 경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조금 냄새 맡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 게 정상인데 그냥 문 열고 냅다 들어가서 막 풀어갖고 막 물리면은 우리 이게 물었다고 물라고 들어온 거잖아. 거의 그냥 동물원 사자 위에 내가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었다고 동물원에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목줄 촬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배변 처리 봉투 뭐 사실 이게 배변 봉투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아예 갖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제거 치우 사실은 저도 이게 저희 강아지 애들 똥 치우려면 처음에는 진짜 헛구역질 엄청 했어요. 저도 막 이거 쥐다 이건 못 찍겠다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집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열어가지고 이 감싸갖고 집어야 돼요. 그러면 이 촉감이 있어요. 이게 똥 집는 촉감이. 근데 저는 제 화장실에 제 똥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집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아졌죠. 근데 이제 최근엔 그래도 짚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숨은 좀 찼거든요. 냄새는 아직까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물까지 뿌려주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맹견에 이제 이마에 씌워야 되는데 맹견은 이렇게 5종류가 있어요. 요 5종류 플러스 얘네들하고 잡종인 애들은 이마에 씌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왜 입마개 안 해요? 이러면은 아 얘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애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면 되고 저는 그러고 가요 그냥. 왜냐면 시비 붙으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아저씨가 하세요. 그럼 입마개 아저씨가 좀 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되게 예의 없는 사람 되니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패티켓을 안 지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청의 축수상가 직원, 경찰서의 직원분들 이렇게 다 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교육을 해야 되냐면 경찰서에 전화하면 시청에 전화하거든요. 시청에 전화하면 퇴근했어요. 그럼 난 어디다 전화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뭐 구하러 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하는 게 시청에다 하는 게 맞는데 경찰관한테도 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목줄 안 하면 나는 얘한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위험만 뭐 물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면은 경찰관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앙경찰학교에다가도 이 반려동물 법교육을 넣어야 된다. 이제 워낙에 많이 키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오면은 사실상 나도 옆으로 비켜줘야 되고 저도 비켜요. 웬만하면은 저기서 앞에서 작은 게 오거나 사람들 지나가시면 바짝 당겨서 옆으로 하거나 옆으로 다 완전히 비켜주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비교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싸나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안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려인들은 이걸 해야 돼요. 자기 반려동물 습성에나 그 본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레브라도 리트리버 크루는 실내에서 배변을 다 해요. 패드만 깔아주면 거기 위에다가 똥 오줌 다 싸고 그것만 싹 치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키 키우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질 않았는데 진도 믹스 얘네들은 자기 영역이 있으면 그 안에는 또 배변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요. 그래서 실내 배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걔 때문에라도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나가죠. 그리고 얘가 이제 7개월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계하는 게 있고
이제 약간 미쳐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얘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못할 거면 전문 기관 가서라도 해가지고 방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기 학대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지금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안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뭐 예쁘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만지고 이러다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정서는 그거잖아요. 어이구 예쁘다 고마해 사탕 하나 먹어라 이랬는데 요즘 부모도 싫어해요. 그리고 외국 같으면 바로 신고 나가서 잡혀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의 크루는 많이 아팠다 그랬죠. 얘 소고기 알러지가 있어요. 다행이죠. 소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손이 좋게 들어가지만 딴 걸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걔는 소고기 먹으면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병원비가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 이런 저희 아무렇지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와 놀라라 막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얘네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얘네가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책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게 개 물림이나 그 사고들, 개가 사람을 물거나 개가 개를 물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 한번 이 사건 아시죠? 한번 간단히 보시죠. 이게 너무 잘 넘어가서 이게 안 됐네. 영상을 말씀 중에 사진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제대로 뻗어가지고 엄청 네,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 보도가 이제 됐던 것들. 울산에 이제 꼬맹이가 이제 가고 있는데 대형견이 와서 이제 물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저 여기 좀 약간 깨지긴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보셨으니까 자, 첫 번째 요거를 한번 볼게요. 걔가 사람을 지금 문 경우잖아요. 그럼 이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강아지가 이제 와서 막 꼬리친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제 그냥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제 꼬시는 거죠.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빠 내가 너 물어버리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큰 소리 내거나 얘를 흥분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봤다 그래서 와 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 일 없는데 일부러 막 과민 반응 보이니까 얘도 흥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 돌리고 뛰면은 동물의 습성이잖아요. 등 돌리고 뛰면 나 잡아봐라 하는 줄 알아요. 얘는 다 잡아요 진짜로. 그런 것도 있고. 자 일단은 신체 접촉을 못하게 이렇게 소지품 뭐 이렇게 있으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관심을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물렸다. 자 물렸을 때는 당기면 뜯어요. 이제 얘네 안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어쩔 수 없이 급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눈을 공격해서 얘를 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명치 옆구리를 쳐가지고 입을 벌리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진짜 방법이 없어요. 뭐 소지품 아니면 신발이라도 벗어서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뭐 얘한테 던지던 물어오게 만들던 이렇게 해서 내가 도망가야 그런 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물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목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 아니면은 정강이 어쨌든 좀 물려도 피해가 덜한 쪽으로 이제 물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저도 하거든요. 강아지 이제 가면 저쪽에 작은 강아지가 있다. 이제 오면 어떡하지? 야 오지마 야 강아지 좀 잡으세요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오면은 얘를 어떻게 왼발로 쳐야 되나 오른발로 쳐버려야 되나 뭐 이런 아니면 얘랑 싸우게 해야 되나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기 전부터 미리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당황해서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 사람 물림 사고가 이제 아까 우리핀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산책 시키다가 뭐 목줄 손잡이 놓쳐가지고 뭐 물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애를 물었는데 잠깐지는 물은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의 치료를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물렸거나 아니면 내가 물었을 때는 빨리 연락처 교환하고 빨리 병원 가고 일단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합의 정도가 어디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일단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조금 뭐 회사를 못 갔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위자료 어느 정도. 근데 뭐 판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대부분 판례가 이제 뭐 한 30에서 50 정도 일단 그 위자료 책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민사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형사적인 경우가 있죠. 민사적인 경우는 이 사람의 어떤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물 이 사람이 동물 점유자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물건이 어쨌든 간 거죠. 지금 현재는 물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물어 한 건 아니니까 과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강아지 키우실 때 일단 안 물게 해야 되겠지만 물었을 때는 빨리 연락처 주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신고 당할 수도 있고 어차피 또 민사적으로 병원비를 물어줘야 돼요.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개 물림 사고들도 자, 이거 영상이 있는데 좀 보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신혼여행 가는 부부가 있는데 요만한 강아지 있는데 다른
강아지가 와가지고 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권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자 위험 반려동물이 왔을 때는 반려동물을 하나 들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작은 강아지는 빨리 들 수 있지만은 큰 강아지는 오래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빨리 들거나 아니면 얘를 쳐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는 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목 해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팔다리를 쓸 수 없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풀어서 도망가게 하든지 싸우게 하든지 했으면은 저항이라도 하는데, 얘는 완전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줄을 들어 올리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결국은 물렸는데, 그러면은 강아지를 물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빨리 떼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떼내면은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덜미 잡거나 이제 가슴 부위 쳐가지고 떼내는 수밖에 없다. 그럼 입을 벌리겠죠. 사람도 명치 때리면 이렇게 입 벌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떼내는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얘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는 개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 커지는데, 이건 뭐 개가 개를 아직까지는 개가 이제 물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건에 뭐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기르고 반려인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도 키우시는 거에 있어서,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안 키우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 단어 뜻 뭔지 아시죠? 뭐죠? 이 단어 뜻. 제가 그래서 대문자 쓰고 소문자도 쓴 거예요. 나 잘 못 봤는데 이러실까봐. 뜻이 뭐죠? 네, 실패. 혹시 뭐 다른 뜻 없을까요? 네. 실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때가 많이 묻으신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알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꼬마애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뜬 거예요. 한글도 모르고 얘는 영어도 몰라요. 아빠가 야, 너 무슨 뜻인지 아냐? 이랬더니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 끝났으니까 끝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애기는 이 단어 뜨면 다시 누르면 이거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뜻 아니냐 이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관점을 이제 조금만 바꾸시면은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예쁘다고만 키우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애지중지 키울 수도 있지만, 내가 반려인 입장이냐 아니면 일반인 비반려인 입장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모소 대나무라는 건데, 요게 여기 1cm, 2cm, 3cm, 4cm, 5cm, 6cm까지 1년에 1cm씩 자란대요. 근데 마지막 7년째는 이렇게 자라요. 한 방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면은 자라는 게 막 보일 정도로 자란대요.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반려동물 키우거나 뭐 이런 이제 강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내 강아지만 자꾸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나를 교육을 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 맨날 교육해갖고 얘 가서 물으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얘가 먹는 거고 얘가 성질이 더러운 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에 다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저는 맨 처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죠. 그냥 집에 키우던 마당개 맞고 집에 있던 강아지. 어릴 때 기억이 있죠. 집 할아버지 댁 앞에는 이따만한 사자만한 강아지 무서워서 막 피해 댕기고 뽀삐라는 요만한 요크셔 테리어 이런 강아지 그냥 밥만 주고 들어오고 이렇게 키워봤지 이렇게 키운 적은 없었는데 시작은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지금 4, 5년 만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금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예전에는 동물만 있었죠. 근데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래서 법도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 보호 복지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위한 보호자를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교육 많이 했어요. 결국 원인은 사람인데 사람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요것도 한번 요거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이제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냥 예뻐서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나 지금 나가 놀아야 되는데 나가 놀 수도 없고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여행도 못 갈 정도로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저희는 명절 때도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해외여행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이제 얘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얘 이제 배변도 시켜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어쨌든 유기동물을 방지하려면 입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초에 안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노령견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병원비 감당을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생활고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누가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듣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이제 키워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누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서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요.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른다, 키운다도 요 양육을 자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양육한다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표현을 제 책에도 전부 다 키운다, 뭐 기른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양육으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그래서 반려동물도 이제 요 양육한다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누구나 반려동물 양육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반려동물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책임 못 질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뭐 지금 뭐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시는 분들, 뭐 앞으로 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자, 제 저서에 대한 소개나 뭐 어떻게 키우게 된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게스트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 정말 이제 어렵게 모신 거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다들 오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는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이제 연보라 본부장님 계시고요. 제가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펜션에서 이렇게 불 해가지고 몸에다가 화형식 해가지고 그 화상 입은 강아지 사건 들으신 적 있죠? 그 펜션 주인이 술 먹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나물 뿌려서 불태워가지고 그런 거 이제 사건이 있는데 뭐 이제 구조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삼동이라고 해서 진돗개인 몇 마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눈이 다 다쳐갖고 결국은 눈 두 개를 다 적출을 시켰어요. 그런 사건도 계속 이제 유기동물 협회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걸 하시고, 또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그 유기된 동물을 진짜 몇십 마리를 진짜 사비로 다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또 이게 동물가구 법률사무 안소영 변호사님은 변호사이시면서도 수의사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률센터에 무료 법률 자문도 해주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충주에서 있었던 그 가짜 수의사 사건도 이제 좀 맡아서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이런 그 변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연보라 본부장님이 그런 이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사님도 이제 동물의 어떤 건강 관리나 아니면은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보라입니다. 제가 이제 동물보호단체, 저는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라고요. 이제 그 본부는 이제 서울, 이제 경기도 파주에 있고, 저는 이제 전국 단체예요. 동물보호단체 일을 이제 본부장으로 일을 한 지가 4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보호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복지협회라 이제 보통은 유기동물 문제, 우리나라 이제 유기동물 문제들 좀 전에 그 화면 보셨지만 이제 유기동물의 그 절반 가까이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안락사되거나 자연사되고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너무 항상 힘들어. 근데 동물보호 단체다 보니까 동물학대 사건을 지금 4년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좀 많이 알려진 사건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 분들한테 자문 협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동물 학대 사건, 동물 관련 사건 경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아마 생소하실 거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지능범죄수사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거를 이제 그 수사를 하냐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사범이라든가 공무원들 문제 뭐 이런 거를 좀 주로 수사를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능범죄수사팀이 동물 관련 사건, 동물 학대 사건은 거의 다 맡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할 경찰서들, 뭐 시나 군단이라는 이제 관할 경찰서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그 수사 의지가 있는 그런 관할 경찰에서는
저희 같은 동물보호단체한테 이제 같이 좀 수사를 동물에 대한 뭐 이런 지식도 없고 동물보호법도 되게 좀 무지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문협조를 구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화양동에 이제 그 펜션을 운영하는 60대 남자가 자기가 키우던 진돗개한테 밤에 이렇게 그 술을 먹고 욱해서 그 신라를 뿌리고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괴산경찰서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문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증거 수집 다 하고, 왜냐하면 수사관님들은 동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습성이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자문협조를 했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 이제 진흥팀에서 엄청 열심히 좀 수사를 해서 그 확보한 그 증거물을 가지고 국가수에다가 또 다 의뢰를 해서 한 달 보름 정도를 아주 바짝 수사를 하셔가지고 혐의를 이제 다 이렇게 혐의가 있다 판단을 하셔서 송치를 시키면서 뉴스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사건이 있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삼동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달 됐어요. 사건 발생한 지가. 근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침에 이제 뭐 생방송 오늘 아침 뭐 MBC에 거기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모닝와이드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이제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심증이 가는 용의자는 분명히 특정이 됐는데도 지금 청주의 상당경찰서 진흥팀에서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금 직접 증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날아간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관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떤 똑같은 동물 학대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인명사고에는 되게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에 동물에 대한 이 수사는 이렇게 그 차이가 엄청 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금 시간이 되게 짧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동물학대하면은 처벌이 동물한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동물을 어떻게 학대를 해야지 뭐 벌금형이 나오거나 징역형이 나오거나, 요즘 뭐 징역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동물보호법에 이제 어느 정도로 해를 가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보통 분들 잘 그 선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여기는 반려하시는 분들이니까 동물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에는 그 동물한테 잔인한 학대를 해서 잔인하게 죽이거나 아주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만 처벌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는 개정이 돼서 물밥 제대로 안 줘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집을 만들어서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방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물이 본연의 어떤 그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그 생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뭐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것도 동물보호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처벌이 될 수 있게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그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명히 우리나라 법상은 유죄인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거는 무조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동물 학대 사건은 지금 이제 그래도 점점 여기 이제 법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금 더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래도 이 동물 학대 사건이 언론 매체에서도 이거는 동물 학대자는
이제 사람한테도 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다 이런 인식이 되게 커지고 또 사회적으로 되게 취약한 계층에 대한 어떤 좀 그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위험한 존재로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셔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이제 징역형 이상의 이제 처벌이 이렇게 그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저는 그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이제 징역형의 동물학대의 징역형의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8년도 7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일을 하게 됐는데 첫 사건부터 제가 좀 그 동물학대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동물보호단체에 몸을 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사건은 추의사가 유기견을 사랑의 애를 냉동고에다 넣어서 죽여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고발을 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300만 원 벌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때는 정말 그 수사 과정도 힘들고 그 사람을 대법원까지 처벌을 받게 할 때까지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좀 더디기는 하지만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동물학대 사건은 뭐 이제 지금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동물학대하면은 다 수사되고 뜨고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이제 이게 하실 때 저희가 또 동물단체 저희 단체에서 추구하는 게 동물학대 사건은 어쨌든 동물보호 단체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어떤 이렇게 저희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저희가 또 되게 추구하는 거는 계속 여기 이승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반려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격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자격 요건에는 비반려인, 우리가 이제 비반려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반려인하고의 공존 문제. 저희 단체가 추구하는 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비반려인하고 공존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려인들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강아지 이렇게 내가 너무 나한테 예쁜 강아지들이 데리고 가면 막 깍 소리 지르는 여자분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맘 같으면은 속으로 그러지. 야, 네가 너무 무섭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4kg짜리 강아지 키우시거든.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30 막 간 넘었을 때 유기견을 주워 들어온 아이인데 얼마나 또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근데 걔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섭다고 그러더니 안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서 그랬대. 가가지고 야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하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반려인으로서 내 개가 내 그 반려동물이 엄청 귀엽고 예쁘지만 그래도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어도 요만한 강아지 보고 되게 무서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은 무서울 수 있는 거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반려견 에티켓 항상 지켜가면서 반려생활을 한다면 되게 저는 비반려인도 반려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좀 짧은 시간이라 저는 좀 길게 준비를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학대 사건은 어찌됐든 지금 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래도 관심 있으셔서 오시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차가운 머리라는 혹시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가운 머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판결문 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한 법관이 차가운 머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판결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거랑 관련이 있었겠죠. 지식을 습득하고 또 오늘 이제 교수님과 또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법지식을 익히고. 그런데 저는 차가운 머리만큼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그리고 동물을 기르는 것. 이제 우리가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동물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동물을 기르고 있어도 잘 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차가운 머리와 또 따뜻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마음, 그래야지 관심도 생기고 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내일라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를, 동물을 잘 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법 지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몇 가지 받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법지식 저는 그거는 다 같이 한번. 아, 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와주신 이제 본부장님하고 변호사님 얘기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쉽지만 않다는 게 뭐 진짜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뒤에 이제 뭐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바다를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 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이가 정말로 바다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유대인 격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저희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저희 게스트분과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